네, 그 다음 정치인 개인 인물에 대한 메시지 방향인데, 나경원의 경우에 평균보다 훨씬 높게 부정 비판적인 메시지가 많았고요. 네, 그 다음은 선거 기간 동안에 등장한 주요 화제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묶어보았는데, 야권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많았고, 학력 논란, TV 토론 이런 순서였습니다. 네,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TV 토론에 대한 이슈도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요. 네, 학력 위조에 대해서 박원순 캠프에서 직접 해명을 하는 글이고, 야권 통합에 대한 글이 밑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방문자 메시지 중에 댓글 상호작용을 보았습니다. 네, 그 댓글로 방문자와 정치인, 그리고 방문자와 방문자 사이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댓글들이 원 글에 대해서 지지, 찬성 이런 동의의 성격을 띠는지 혹은 반대 비판의 성격을 띠는지 성격을 조사해 보았는데, 나경원의 경우에 특히 댓글이 원글에 대해서 반대와 비판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여드린 것이고요. 저희의 이런 분석의 함의를 보자면, SNS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시글과 댓글을 분석함으로써 이런 기초적이고 경험적인 자료, 페이스북 이해하기 위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그 방문자들이 정치인 계정에 올리는 게시글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또 정치인별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두 개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 페이스북이 나아갈 방향이나 가능성에 대해서 볼 수 있었고, 이런 점을 정치인 캠프라든지 시민사회적인 측면에서 시사점으로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시의성이 있는 자료로 기대가 되고요. 반면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연구 방법론은 내용 분석입니다. 방법론의 한계상 왜 이러한 내용 차이가 나타나는지 인과를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또 각 계정에서 이런 글을 올리고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 그 주체의 특징에 대해서는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또 이런 글을 올림으로써 그 각 글을 올리고 활동하는 주체들이 어떤 효과를 얻는지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속 연구로서 서베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진행하는 서베이가 아직은 표본 크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67개의 표본을 모았고요. 좀 더 수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아직은 좀 불완전한 자료라고 할 수 있지만, 먼 길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얻어낸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서베이를 통해서 알아보고 싶었던 것은 페이스북 공간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의 인구 사회학적인 배경, 성별이라든지 연령, 직업 등등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아보고, 또 매체 이용상의 특징, 또 활동의 효과, 이런 글을 올리고 정치인 페이스북을 읽으면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얻는지 보고 싶었고요.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했습니다. 저희의 서베이 결과, 서베이에서 얻은 표본들은 다음과 같이 분포가 되어 있었고, 방문 경로는 페이스북 검색이 가장 높았습니다. 활동을 보면 읽기가 쓰기보다 활발했는데요. 읽기라 하면 정치인 페이스북에서 글을 읽는 행동이고, 말 그대로 쓰기라는 경우는 말 그대로 글과 댓글을 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팬들은 남성이 훨씬 많았고, 학생보다 직장인이 많았고, 스마트폰보다 PC에서 접속하는 확률 빈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었고요. 또 이런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정치인과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고,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과 소속 정당에 대한 기존 태도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수치는 5점 척도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3 이상이면 그렇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3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 태도를 바꿀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페이스북의 활동을 통해서 정치 효능감,
즉 정치적인 문제를 잘 이해하고 참여할 능력이 생겼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또 정치에 참여해야겠다는 의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경험이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읽기와 쓰기를 통해서 보았을 때 정치인 페이스북에 읽는 행위는 뭐 정치인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그런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증가시키거나 참여 의지나 경험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그에 반해서 정치인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행위는 정치 참여 의지와 경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상에서 정치 관련 노출 빈도를 보았을 때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글이 있고 투표에 대해 동원하고 독려하는 글이 있는데 모두 정치인 페이스북에서 훨씬 많이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피드는 정치적인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정치인 페이스북의 월보다는 좀 정치적인 내용이 적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영향력의 경우에는 정치인 페이스북보다 자기 친구들에 의해 작성되는 뉴스피드에서 훨씬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벌써 발표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지금까지 정치인 페이스북의 게시글들에 대한 내용 분석 결과를 검토했고 아울러 후속 서베이에 대한 간략한 아웃룩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서베이의 경우에는 좀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렸고요. 여태까지의 결과를 보자면 팬덤과 팬 데모크라시 그 사이에 한국 정치인 페이스북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는데 먼저 선거 관련해서 이슈 중심적인 내용, 공약에 대한 내용보다는 단순히 응원을 보내거나 정치인 개인 인물에 대한 그런 신변잡기적인, 가십적인 글이 많았기 때문에 기존 엔터테인먼트적 팬덤 현상에 더 가까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와 같은 경우에는 보셨다시피 무조건적인 동의와 무조건적인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비판적인 토론을 보기 힘들었고요. 어느 정도 맹목적인 팬덤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하지만 특히 가장 많은 압도적인 글들이 포스팅했던 박원순 계정을 볼 때 당선 이전에는 선거에 대해서 활발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지지나 투표에 대한 모빌라이제이션, 동원도 활발히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이런 건의, 충고에 대한 논의도 꽤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팬민주주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향후 페이스북상에서 팬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건전한 정치적인 공론장이 형성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서베이를 통해서 이런 정치인 페이스북 활동이 시민의 실제 오프라인 정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참여에 대한 의지나 경험 모두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따라서 이런 페이스북 활동과 실제 정치 참여, 정치 행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후속적으로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이따가 한 번에 다 받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준 김지수 연구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학과에 재학 중인 안소영입니다. 방금 학생들 토론한 거를 봤는데요. 발표한 거를 봤는데 지금 주제가 정치인 팬덤 현상이잖아요. 근데 SNS 이전에는 상향식으로만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이제는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시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게 높아졌어요. 근데 직접 민주주의는 실현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대중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구한테 질문? 김지수 책임위원장. 질문 감사하고요. 직접 민주주의가
다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SNS가 지금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 같은 장벽도 있고 또 이걸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라고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중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저희 발표에서 보셨다시피 대중들이 점점 더 이런 SNS를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통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계정에다가 질문글을 올리고 의견을 남겨요. 근데 나경원 측에서는 듣는 신용만 하고 답변을 해주지 않고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쪽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아울렛은 더 많아졌지만 그쪽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같은 것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울렛이 많아진 것에 비해서 실제 정치인들의 그런 의식 같은 것은 그런 이 많아진 아울렛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희 발표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냐 간접 민주주의냐 이런 쪽보다도 그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수기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런 충분한 토론과 수기가 일어난 질적인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과연 질적인 민주주의가 SNS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행사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갈수록 창대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주신 백영민 박사, YCCL 그 연구원들, 그 다음에 학생들, 시전 측 지금 못다한 얘기가 많을 텐데 앞으로 이제 음식점 가서 더 많은 대화, 질의응답, 토론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시간 내주신 분들, 그 다음에 끝까지 지켜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팀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본 우리 백사에게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